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PC 운영체제에서 전산영어 부분입니다. 자, 본 강의에서 제가 전산영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기출용어가 아니고 쉬운 문제만 중요한 개념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들만 설명적인 부분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본 강의에서 다루었다면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문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풀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괄호 안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그대로 앞에서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래서 제가 어떤 동사 앞에서 끊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유닉스 운영체제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특징, 구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은 세 개의 어떤 구성을 가지느냐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유닉스는 커널과 그 다음에 쉘,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커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프로세스를 처리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쉘은 명령어를 해석하는 거죠. 명령어를 해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말 그대로 파일에 대한 모든 관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커널, 쉘, 파일 시스템. 그래서 정답은 4번 컴파일러가 됩니다. 컴파일러는 언어를 번역하는 처리 프로그램이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제가 시츄에이션 이 단어 나오면서 안녕 프란체스카 설명드린 거 기억나는데요.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어떤 상황인지 자, 대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or more processes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unable to proceed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proceed라는 것은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진행할 수 없냐면 because 뭐뭐 때문에 각각의 그 프로세스들이 is입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aiting for죠. 무엇을 기다리느냐? 다른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은 지금 A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B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한정 A가 기다리는 겁니다. 무한정 기다림. 그래서 A가 이 B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의 자원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무한정 기다린다라는 거, 점유와 대기란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절대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되드락 교착 상태였죠. 교착 상태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교차로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거리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가는 방향만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가는 방향만. 그래서 자기는 절대 비켜주지 않고 남이 비켜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데드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데드락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자, it may happen that은 제가 동그라미 항상 치고 있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절 볼게요. waiting processors will never again change state. 자, state 상황이죠. 상황이 변화가 다시 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서들이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서들이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서들이 절대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왜 바뀌지 않냐면 그 리소스들이 그들이 요구한 리소스죠. 그들이 요구한 자기가 필요한 리소스들이 홀드되고 있다.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서들에 의해서 다른 프로세서들에 의해서 그것이 홀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말이죠. 자, A와 B라는 프로세서에서 이 B라는 상황에서 B가 A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고 또 A는 B의 이 자원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고 자기는 양보해 주지 않고 다른 프로세서, 대기 중인 프로세서에 의해서 홀드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교착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04년 2월에 설명을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대드락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아래 설명이 설명하는 윈도우 98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드웨어가 should automatically 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be detected, 감지하다. 이것은 감지하다라는,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 자동적으로 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installed, 설치도 된다. 어떻게? 윈도우즈 98에 의해서 설치도 된다. 자동으로 설치도 되고 자동으로 감지도 되고 감지해서 설치한다. 어떤 얘기죠?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것은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기능이죠. 어떤 하드웨어가 추가가 되면 그에 따른 감지를 한 뒤에 거기에 필요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감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능이죠. 자, 플러그 앤 플레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이나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자, 5번입니다. Which is not outer command at DOS. 자, outer라는 말이 외부의 이런 말이죠. 외부의 이런 말이 있는데 커맨드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래서 외부의 명령어는 DOS에서 외부의 명령어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네요. not이네요.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는 체크디스크입니다. 체크디스크는 디스크 상태를 체크하는 거,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디스크 카피가 있는데 이거는 자, 원본 디스크에 있는 그 내용 전부를 다른 디스크로 복사를 하는 기능을 말 그대로 디스크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부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내부 명령어인데요. 프롬프트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경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본 강의 때 잠깐 실행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왼쪽에 어떤 요렇게 문자들이 C 밑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그 창을 준비 상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프롬프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직접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준비 상태가 된 그런 표시를 해주는 기능인데 커서 앞에 있는 이 왼쪽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프롬프트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경시켜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명령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Y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SYS라고 하는 거는 DOS 시스템 파일을 디스크에 복사를 해서 부팅 가능한 디스크를 생성하는 그런 명령어가 SY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명령어가 아닌 것은 프롬프트, 내부 명령어 프롬프트를 정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다이죠. 자, 6번입니다. Which is not operating system.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네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운영체제죠. 자, 운영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 지금은 윈도우즈
윈도우즈 XP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운영체제의 형태가 아닌 것은, 운영체제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이것은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나오고 있는 챕터들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유닉스, 도스, 윈도우즈 98. 자, 파스칼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언어.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계에게 일을 시키죠. 우리가 작업을 이제 의뢰를 합니다. 작업을 할 때 사용자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이런 일상적인 말로서는 기계에게 전달할 수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언어로 작성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기계어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라는 거, 파스칼은 언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7번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key strokes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스트로크는 뭐 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다음에 나타나는 키들을 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치면 되는가 이렇게 문제 묻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키냐면 카피를 하는 거를 묻고 있네요. 카피할 수 있는 키가 어떤 키냐? 자, 윈도우즈 98에서 클립보드에 있는 그것을 복사하기 위해서 클립보드에 있는 우리가 복사를 하면 그 복사된 정보가 클립보드라고 하는 클립보드. 자, 임시 기억 공간이죠. 임시 기억 공간에 이 복사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 정보를 나중에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립보드는 임시 기억 공간이고 이 문제 7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카피를 할 수 있는 그 명령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C가 카피죠. 카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잘라내기, 오려두기, 그 다음에 V는 붙여넣기, 그 다음에 Alt-C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컨트롤C, 카피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괄호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건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is에서 자릅니다. 자,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인데요. 어떤 프로그래밍이냐면, 자, 인터미디어리, 이거는 이제 매개의라는 역할이었죠. 매개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매개라는 것은 어떤 두 개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 역할, 매개 역할, 그런 것을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between, user, of 컴퓨터 사용자. 이거는 사용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사용자와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는 기계적인 장치죠. 기계적인 의미의 하드웨어. 기계적인 컴퓨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between은 사이에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어떤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인간과 사용자와 기계,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자, 이것은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고, GUI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 아이콘, 바탕화면, 이런 우리가 친숙한 이런 그림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만 하면 바로 그냥 명령이 수행될 수 있는, 우리는 단지 사용자가 더블 클릭만 했을 뿐인데 기계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을 시키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 역할,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9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인가? Before a disk can store data.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기 전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자, 그것은 must be divided. 자, divided 돼야 됩니다. divided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into 섹터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섹터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섹터는 어떤 거였죠? 동그란 것은 트랙이고, 이것을 수박 모양으로 자른 것을 섹터라고 했습니다. 읽는 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that,
이 섹터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The disk controller can read and write. 자, 디스크 컨트롤러가, 디스크 관리자가 읽거나 쓸 수 있는 섹터의 형식으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저장하기 전에 먼저 파일을 일정하게 이제 디스크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자, 이것은 포맷입니다. 포맷. 그래서 포맷이라고 하는 작업이 이제 디스크를 초기화한다라고 하죠. 디스크를 초기화. 그래서 저장하기 전에 먼저 초기화하는 작업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포매팅. 그래서 2004년 7월에 출제된 9번 문제 정답은 포매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하드웨어 시그널, 하드웨어 신호라고 나오고 있네요. 어떤 하드웨어 시그널? 자, 서스펜드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서스펜드 앞에서 설명드린 단어고요. 그 다음에 execution of program and calls a special handler program.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하드웨어 시그널이 서스펜즈 하고 있는데 실행되는 것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서스펜드는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스페셜 핸들러 프로그램, 어떤 특별한 핸들러는 어떤 핸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핸들, 이제 자동차를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수단을 핸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목적시켜주는, 목적지로 데려가는 어떤 그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핸들러 프로그램,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핸들러 의미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 호출되거나,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거나, 그 다음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어떤 중단을 시키는 그런 하드웨어 시그널이, 지금 말하는 이런 설명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 신호는 브레이크를 합니다. 브레이크는 멈추다. 어떤 것을 멈추느냐? normal flow는 정상적인 흐름을 지금 깰 겁니다. 정상적인 흐름을 브레이크합니다. 자, 어떤 정상적인 흐름? 자, 프로그램의 실행이 정상적인데 그 정상적인 것을 브레이크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거 집에서 학교까지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상황, 특정한 스페셜 프로그램,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상황을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나요? 우리 앞쪽에서 배웠었죠? 이것이 인터럽트가 됩니다. 인터럽트. 그래서 정답은 인터럽트가 되고요. 자, 다시 계속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After the handler program executed, 핸들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그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한 프로그램을 실행된 후에, 그 문제가 야기된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된 후에, 자, 핸들러의 의미를 제가 먼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가 이렇게 핸들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들러, 지금 특정 상황을 발생하게 한 어떤 특정 상황을 이르게 한 프로그램을 executed, 실행을 시키고 난 후에 suspended program is resumed. 자, 이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난 후에 suspend 되고 중단되고 나중에 다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중단되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지금 원래 normal 프로그램, 지금 시작을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특정 상황을 먼저 처리하고 그 후에 suspend 되고 이거는 suspend 되고요. 특정 상황은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를 하고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화장실을 먼저 가서 처리를 해준 뒤에, 급한 상황을 먼저 처리해준 뒤에 다음 그 학교 가는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학교를 가주면 되는 노멀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 인터럽트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How can you find out? find out은 찾다라는 기능이 있죠. 찾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찾느냐, 어떤 것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위치절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서 끊었고요. 자, 스위치라는 것은 뭐 우리 그냥 쉽게 스위치 왔다 갔다 하는 온 할 수 있고 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로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자, available to xcopy.exe, xcopy.exe라는 이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도록 온 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스위치 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도스에서 xcopy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가부터 라까지 선택문이 있는데 여기서 on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available to, be available to라는 것은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xcopy.ex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스위치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on, off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 스위치라는 말 자체가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선택을 한다. 그래서 xcopy.exe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help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퀘스천 마크가 나오는데, 자, 정답은요, 여기서 정답은 도움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그냥 보기문을 보셔도 우리가 눈치껏 살필 수가 있습니다. 헬프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도움말에 대한 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명령어의 도움말은 슬러시 한 다음에 퀘스천 마크를 하면 이것은 도움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xcopy 명령어 그대로 쓰고요. 명령어 그대로 쓰고 슬러시하고 퀘스천 마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copy라는 명령어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파일 디렉토리 및 서브 디렉토리까지 복사를 하는 그런 명령어가 xcopy가 되겠습니다. 자, 이 11번 문제는 그 도움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명령어, 어떤 것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어떤 명령어 옵션을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nswer about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자,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정당한 답변은 어떤 것인가? 자, 다음 설명 중에서, 다음 following 중에서, 다음 가나다라 중에서 맞는 답은, 맞는 answer, 맞는 답이죠. 맞는 답은 correct answer. 맞는 답은 어떤 것인가? 뭐에 대해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에 대해서. 배치 프로세싱은요, 일괄 처리라고 했습니다. 일괄 처리.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일괄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자, 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위치가. 자, 위치는 어떤 거냐? 위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즉각적인 프로세스. 이미디어트는 즉각. 바로바로 즉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다. 자, 어떨 때? 자, 데이터가 generated like seat reservation for airplane or train. 자, 비행기와 기차를 예약하는, reservation은 예약이죠. 예약을, 좌석이죠. 시트는 좌석을 예약하는 시스템처럼 그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면,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뭐 다루다 취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를 할 때 즉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을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실시간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좌석 예약 같은 거는 항상 실시간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약에서는 필수적으로 즉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나입니다. 더 메소드 어떤 방법인데요. that process data collected는 모으다라는 개념이 있죠. 모으다.
until은 뭐뭐까지. 그것이 어떤 일정한 quantity, 양이 되고, 그 다음에 for some period of time at one time. at one time은 한꺼번에죠. 한꺼번에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일정한 양이 될 때까지 모아가지고, collected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자,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가가 아니라 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 월급, 월말 급여 계산 같은 거. 자, 일괄 처리고요. 자, 그다음에 terminal like device equiped는 갖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치를 갖추는데 터미널이 이런 장치를 갖춘다고 합니다. 어떤 장치? 버튼이나 다이얼, 다이얼 이런 것만 들어도 우리가 전화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터미널은 어떤 그 단말 장치, 즉 입출력 장치와 컴퓨터 장치를 한꺼번에 우리가 터미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버튼과 다이얼을 갖춘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자, that 보겠습니다. enable the operator to communicate with 컴퓨터와 함께 의사소통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를 할 수 있는, 자, 운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트를 하기 위한 운용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고, 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버튼과 다이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화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he system which has many processors. 많은 프로세서들이 지금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프로세서들이 있는 시스템이 to program dividing into more than to job 그 다음에 concurrently라는 단어는요, 동시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 컨트롤 프로세서들. 자, 이 라에 대한 이런 설명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시스템에서 많은 프로세서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to program dividing into more than two job. 자, 이건 뭐냐면, 두 개의 일보다 더 많은 걸로 나누는 프로그램. 자, 나누는 프로그램. 일을 나누어서 동시에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프로세스 한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C분할 시스템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C를 나누어서 1번 잡, 2번 잡, 3번 잡, 4번 잡이 있다면 1번 조금 실행했다가 2번 조금 실행했다가 3번 조금 실행했다가 4번 조금 실행했다가 이런 식으로 동시에 4개의 프로세서들을 동시에 처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C분할 처리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을 나누어 처리하는 거,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태스킹 그런 것들도 다 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번입니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select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선택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from among the processes. 자, 프로세스 중에서 among이라는 것은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프로세서들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 중에서, 자, 메모리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선택된 것은 ready to 준비가 됐습니다. 실행할 준비가 됐어요. 실행할 준비가 되었고 allocate. 자, CPU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를 CPU에게 할당을 합니다. 실행 준비가 된 것을 나중에 CPU에 할당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 이것이 이제 디스패치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실행 러닝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를 디스패치라고 했었고요. 이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스케줄러가 됩니다. 스케줄러. 그래서 스케줄러는 스케줄을 조정하는 사람이죠.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스케줄 조정하는 사람이 너는 먼저 해라, 넌 나중에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서 어떤 효율적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줄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번에서 이 메모리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이제 실행시키고 CPU에 할당까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산 영어 기출문제 모두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영어에 대해, 전산 영어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모든 부분 해석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시지 말고요. 전산 영어는 어려운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스케줄러라든지, 뭐, 운영체제를 묻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일 시스템, 뭐, 그 커널, 쉘 이런 식으로 유닉스에 구성하는 그런 3요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들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껏 얼마든지 단어 몇 개만으로 조합해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전산영어 2문제 출제될 거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산영어 많이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